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장 마치자마자 이를 올리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라든지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은 지금 나스닥이 한 1.29, 그 다음 레셀이 한 1.4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가 되고 있다. 자, 다우 같은 건 약간 꺾였는데, 거기다가 일단 나스닥, 레셀이 가장 좋았죠. 계속해서 올타임 하로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띄면도 불구하고 주가가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앞으로 유가 자체가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자, 그런 것들이 완면하게 나타나면서 자, 치고받고 싸움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만간에 좀 끝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뛰었는데 자, 많이 내려왔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마진 데트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좀 청산되면서 숏스퀴즈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맵을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거의 다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정도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14%, 웨스턴 디지털이 12%, 즉 말해서 많이 내려갔던 지금 메모리 중심으로 많이 갔다. 메모리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갈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한국 시장에서 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갔는데 7월 달에 수출이 좋았죠. 자, 그런 것들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 자, 그에 따라서 또 한국 시장 감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이 내려왔는데 자,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쇼스키즈,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도체가 좋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가지 못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갈 때는 반도체가 못 가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하락할 때는 반도체가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빅테크는 아직까지 상승이 여력은 없겠고 조금 더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테슬라는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르셀도 마찬가지죠. 요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역시나 일단 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고, 헬스케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S&P도 좋았고 여기도 좋았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뭐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좋았고, 자, 안 좋았던 것은 소프트웨어뿐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당분간에 좀 하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이제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역시나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가니까 2.94% 많이 올라갔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에너지 이쪽이 많이 갔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9개가 달리고 있고 2개가 안 갔는데 컨슈머 디펜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안 갔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도 구글이란지 메타 이런 것들이 안 좋았으니까 좀 안 갔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게 공매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물량, 숏 인터레스트 물량, 발륨인데, 자, 그거하고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될 것이 거래량 있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을 때 공매 물량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때가 일단은 마지막이었죠. 하락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가 공매 물량이 상당히 매도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제가 아무래도 많이 뛰니까 자, 그래서 숏스키즈는 숏커버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자체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뛰니까 저점에서 지금 현재 올라갔던 폴 보면 아무리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20% 가까이 뛰니까 물량이 다 정리되면서 청산이 되면서 아마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번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에서 이 정도 되고 있을 때는 스토캐스틱 거의 바닥권에서 아무래도 쌍바닥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조금의 우리가 정찰병 정도는 보내놓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비트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찰병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일봉 이런 것들 본다 하더라도 좀 아직까지 물론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로 올라오기는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바닥권은 좀 형성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할 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하락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봉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걸 좀 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조금은 자, 요거는 아무래도 차트로 중심에서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쌍바닥을 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일봉에서 본다면은 여러 단기적인 하락 추세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멈춰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추세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가지 지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삭스 지수 있죠.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얘는 21선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1선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에 상단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돌파되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1선 돌파돼서 51선 위에 있는 가운데 있다. 좀 더 힘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좋은 것 자체를 본다면은 반도체 중심에서도 메모리가 힘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이쪽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서도 지금 주도주는 이쪽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91달러까지 와 있다. 브렌트 유 자체가.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저점과 저점이 있죠. 요런 때, 이제 저항대, 지지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돌파되려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US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서 직전 저점을 갖다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85달러 이런 게 돌파되면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마무가 되면서 다른 것보다 협상이 또 완료되겠다. 그렇게 일단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만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자체가 지금 4.6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30년물 금리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5.13을 갖다 돌파했죠.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좀 많이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모양이죠.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장세 자체가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변동성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와서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죠. 길게 보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온다. 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무너지면 그렇겠지만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 다음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 즉 말해서 이렇게 횡보 장세가 되고 있고, 요번에 실적이 되게 되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올라가서 쉬고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올라간 만큼의 지금 요 정도 폭 있죠. 요만큼의 폭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기간 조정 후에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7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현재 모습이지, 이걸 갖다 주가가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빠질 때마다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장세다. 그 이유는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세에서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은, 원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러셀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금리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의 금리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가만 내려간다면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러셀이 상당히 좋은 모양에서 강력하게 1.49%, 1.5%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은 다른 것보다는 월가가 일단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이 되고 있고, 거래자들은 일단 실적 발표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 약간의 불안감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불안감 자체는 AI 관련된 투자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좀 부담감은 있죠. 자, 근데 이 불안감이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인 알파벳, 그 다음 텍사스 인슈먼트,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인텔, 자, 그런 세 개의 실적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좀 많이 떨어졌던 게 대한 반발 매수세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전쟁 한번 봐야 되는데, 전쟁 역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중재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지금 미스터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중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싸움을 해도 유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가 그렇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세 곳에 드론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한 지금 오만 인근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서 성문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미 당국 역시도 10일 연속 공습을 갖다 종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바스란지 캐슘섬, 그 다음에 코나라크 등지에서 폭발이 보고되었다.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치고받고 싸움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추세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일단은 중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지난주 폭락 이후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제장에서 한국 주식이 많이 뛰었는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549억 달러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뛰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자체가 221억 1,300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6%나 증가됐다. 그래서 7월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라든지 이런 것들에 확대 힘입어서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231.9%나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지금 과대 낙폭대 때라는 그런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한국의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6.2,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4.1까지 올랐죠. 거기다가 일본에서 기옥시아가 17%,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인 어드밴테스트가 7.7, 그 다음 홍콩에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8.2까지 올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반발 매수세, 거기가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올라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알리바바가 새로운 대규모 어느 모델인 퀸 3.8 맥스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모델이 2조 4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엔트리포기의 패브릭 5에 의해서 두 번째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시장은 이 발표를 대체로 무시한 반응을 보였는데, 금요일에 문샷 AI 이런 키미 K3 모델의 발표 위에 AI 관련된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매도세를 보인 것과는 좀 대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메모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의 긴장 고조 속에서 변동성 심한 거래 속에서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유가가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좀 상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본다면은 여러 가지 뭐 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6월에 체결됐지만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예비 휴전 협정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를 비롯해서 이란의 지금 내무부 장관, 그다음 마르코 루비오,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뛰면서 협상 재개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시사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유가를 갖다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G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훨씬 더 긴 항로를 택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 케이프타운을 통해서 돌아가니까 가기는 간다는 거죠. 근데 일단 분명한 것은 보험료는 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무래도 항해가 기니까.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우리 현재로서는 원유 가격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만은 과거의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의 석유 공급 차질 없이는 결국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폭은 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석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이제 끝나서 완전히 망가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 둘 다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다가 내려가는 거지.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다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연준의 전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금값은 좀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에 재개된 그런 공습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을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된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는 CME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54%에 달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인 금에는 좋지 못한 영향이 되겠죠. 금리를 올려주면 채권 같은 데는 금리값이 올라가니까 가만 안 놓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그런 금리는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센트럴 뱅크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겠고, 자, 이런 실물자산 가치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물론 금리에 따라서 약간의 지금 내려오는 가운데 있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UBS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엔비디아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차세대 베라루빈의 AI 칩이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모든 주요 고객사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잠재적인 제조 병목 현상을 우려했던 투자가들과 분석가들에게 강력한 안심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원활한 배포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젠슨 황이 강조했던 공격적인 하드웨어 출시 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는 3분기까지 베라 루빈 시스템을 대규모로 배포할 예정에 있고 코이버,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메타, 그다음 델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자사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런 겁니다. 블랙웰의 후속작이라는 거죠. 미국의 선구적인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딴 이 측의 아키텍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호퍼, 그다음 블랙웰 세대에 있는 루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급 AI 학습 추론에 필요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이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좀 아무래도 처진다든지 시간이 많이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반도체에 많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의 불안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엔비디아가 AI 산업 전체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생산 일정을 매우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 선수들인데 제조 지연, 공급망 차질 이런 소문만 나더라도 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 생산 확정 발표는 이러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좀 해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공격적인 경쟁사를 또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독점적 지위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자, AMD와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더 강력한 칩을 출시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체 개발 칩을 제작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사 기술의 필수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빈 출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세대 AI 혁신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컴퓨터 성능 자체가 AI 발전의 병목 현상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픈AI가 향후 몇 달 안에 베라 루빈 칩을 대대적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하드웨어는 차세대 고급 대규모 언어 모델, 그다음 생성형 AI 도구의 기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상승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챗GPT 워크하고 코덱스가 위클리에 지금 이제 주간 활성 사용자 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과 일주일 전에 600만 명이었는데 요번에 67%가 증가했다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 본다면 2빌리언에서 10빌리언이니까 거의 한 5배 정도가 뛰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AI가 살아있지 죽은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컴퓨터 용량이 필요하겠고 용량이 필요하다면은 AI는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 AI 밑에 있는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서비스업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7월 달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지금 이제 7.4로서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8에서 12.4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서비스업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아니다. 전반적 시장 자체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서비스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ADP가 요번에 나왔는데 16,500 정도로 나왔죠. 예측치보다도 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이 이걸 본다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다면 고용이 안 늘어난다는 말은 금리를 갖다가 크게 일단 올리기는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한 주 동안의 ETF 플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컨슈머 시크릿 있죠.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이 좀 돈이 많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 또 라지캡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스몰캡 이런 것들 많이 빠졌던 것들은 많이 올라갔던 건 좀 주춤거리는 사이에 자, 라지캡들이 조금씩 올라온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마이크론 가격 자체가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키미 K3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문샷 AI는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 그 다음 100만 개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 그리고 상시 추론 모델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픈소스 모델이 왜 그렇게 많은 메모리를 필요하는지 보게 되면 오픈AI 엔트로피카 같은 폐쇄형 연구소는 수백만 사용자 요청에 하나의 거대한 공유 시스템에 통합되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당 메모리 비용이 분산되는데 자, 키미 K3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든 모델을 갖다 다운로드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복사본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동일한 설정이 한번 공유되는 대신에 수천 개의 독립적인 배포 환경에서 계속해서 복제된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중복 문제 외에도 모든 모델은 이미 읽거나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KV 캐시라는 임시 메모리 버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야 새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전체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버퍼에 지금 대화가 길어질수록 결론적으로 본다 모델이 답변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할수록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100만 토큰의 컨센트 윙도와 상시 추론의 기능이 결합돼서 거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버퍼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일반적으로 모델 크기를 줄이는 양자화는 모델의 크기가 아닌 대화 길이에 따라서 확장되기 때문에 캐시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과도하게 큰 메모리 버프 위에 중복의 배포를 쌓으면 동일한 수의 사용자를 처리하는 단일 폐쇄형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 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메모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 그로 인해서 한 분석 부서에서는 키미 K3가 인스턴트당 약 1.4TB의 HBM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데 이는 단일 모델 배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고대역폭 메모리 요구량이다. 자,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이 단 하나의 데이터는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키미 K3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단 하나의 인스턴트를 처리하는데도 그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들, 오픈소스 도입은 단일 폐쇄형 API처럼 사용량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실행되는 인스턴스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초기에 딥스케의 R1 사태와 그 정확히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자, 당시에도 저렴하고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이 처음에는 칩과 메모리 주식에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결국에는 더 저렴한 추론이 전반적인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체 컴퓨팅 그 메모리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때때로 재본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격의 데이터는 이러한 가격의 압박이 얼마나 이미 심각했는지를 뒷받침하고 있고, 한국의 DRAM 수출 단가는 지난 몇 년간의 킬로그램당 약 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도 7월에 현재 킬로그램당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7월에 지금 20일 동안의 상승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D램의 엑스포트 프라이스였죠. 킬로그램의 달러 자체가 본다면 1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 계속해서 상승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의 D램을 다 생산하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졌다가 완전히 골로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된 다음에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를 갖다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즈 클라우드 사업과 코파일럿 인공지능의 비서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사용자, 사용량 모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당의 평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비중 확대와 6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투자자에게 확신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대규모 AI 사업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투자가들이. 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인 엣자, 그 다음에 AI 비서인 코파일럿 이런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가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엣자를 통해서는 인프라 수요를 수익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해서는 고객이 컴퓨팅, 그 다음 추론 용량만 구매하고 그 외에는 구매하지 않는 베이메탈 또는 상품 AI 인프라의 제공업체로서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엣저가 더 넓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도입을 갖다 촉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코파일럿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 모델에서 비롯되는 수익 잠재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파일럿 기반의 사용자당 평균 수익은 세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코파일럿 사용자의 확보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의 M365의 E7 구독으로 인해서 사용자 전환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사용량 기반의 수익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창출 모델이 주로 사용자 수의 증가,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의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은 코파일럿을 통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사용자 수와 사용량 모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용량 모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I 도입이 조직 전반에 일단 걸쳐서 확대되고 있고 고객의 에이전트, 추론 기능 그리고 워크플로우의 자동화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함에 따라서 코파일럿과 더 넓은 E7 제품군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ARPU 사용자당 평균 수익의 확장 기회 중에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업 고객들이 오픈 AI, 엔트로피카 같은 최첨단 AI 연구소와 직접 협력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정보가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 정부가 겪었던 순탄치 않은 과거를 고려할 때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데 기업들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AI 모델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답 자체가 코파일럿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의 레이어에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코파일럿을 그 자체로 AI 모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코파일럿은 이미 코리아 작업을 적절한 모델로 전달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고 내부 데이터를 볼지 여부를 선택하면서 사용할 에이전트를 선택하거나 코파일럿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의 정의다. 그러니까 여기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안 할 것은 안 하고 딱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일단 좋은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기록적인 금액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수요일에 발표될 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에서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수익화에 대해서 더 많은 징후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알파벳이 2분기에 있어서는 한 1170억 달러의 매출 주당 순이익의 2.8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월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63%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클라우드는 수요가 공급을 총괄하면서 용량 부족 문제에 직면돼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로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붐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TPU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풀스택 AI 솔루션으로서 명성을 쌓아왔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야심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인 850달러 자금을 조달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알파벳을 비롯한 AI 제공업체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림에 따라서 AI가 개인용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차원에서도 대규모로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또 반도체가 좀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업의 AI의 도입이 가속화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AI 인프라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글이 기업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표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2010년도에 총 자본 지출이 1,800억 달러에서 1,9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2분기에 자본 지출이 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메모리 변동 현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하드웨어 부품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자본 지출 수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향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 시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도까지 이미 조달한 400억 달러에 더해지는 금액이 좀 되지 않겠는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지금 이제 실적 보고서를 평가할 때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은 여전히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데 1분기에 인상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3%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용량 문제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2020년도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HSBC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구글의 용량의 확장 가속화에 힘입어서 2분기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이 70%에 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파벳의 자본 지출이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며 내부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TPU 활용이 이러한 효율성 향상에 기여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불거진 몇 가지 소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볼룸버그의 보고에 따르면은 구글의 최신 제미나이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구글의 인공지능 경쟁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구글의 딥마인드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원들 사이에서 주요 인력들이 이탈하는 현상들, 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닝스 콜에서 들어야 되겠죠. 또한 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는 제미나이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전 V2 이런 것들의 새로운 칩을 개발 중이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됐는데, 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어닝스콜에서 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요 논쟁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월간 테슬라가 로보택시 옵티머스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향후 1에서 2년 사이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합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또한 2분기에 262억 달러의 매출, 18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보고서는 점점 더 수치 자체보다는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가 4월부터 6월까지 48만 126대를 고객에 인도했고,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제품의 용량은 14.5기가와트로서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수치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견실한 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핵심 논쟁은 여전히 일단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가속화되는 AI 투자 사이클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올해는 테슬라 역사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될 예정에 있지만은 진행 속도는 예상보다 좀 더디다는 것들. 그래서 7월 초에 마이애미에서 템파 올랜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테슬라는 총 7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 최소 3개 도시에서 무인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무인 운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총 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3개 주에서 아마도 12개 주로 확장하고 싶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상반기 목표 도시 중에서 라스베가스, 피닉스만이 아직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주로 모델 Y SUV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확장이 좀 더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해서는 투자자들이 양상형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고, 머스크는 경쟁사들이 디자인을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4월에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연기했는데, 올해 중반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고, 이전에 예상했던 2016년도 하반기에 제3자 고객에게 로봇을 배송할 수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상용 배송이 한 2027년도 상분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월가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요소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지, 자, 그것이 지금 이제 관건이 되고 있고, 두 회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추측이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자, 이미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에서 향후 1, 2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 이러한 움직임이 테슬라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고는 실적 발표에서 이 주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합병 반대 붙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규제 문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두 회사의 높은 현금 소진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병된 회사가 필요로 할 때 주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지만은, 현재 테슬라의 주주들이 지분 희석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 등급을 부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매출액인지 순이익 이런 것들이 각각 17%, 30%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센트에서 53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차량 사업의 건전성을
나타나는 지표인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부분의 총 마진율인데 자, 아무래도 요거 자체가 19.2%에서 18%로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수 의견을 주면서 46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문샷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키미 K3의 획기적인 성과 이후에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 홍콩의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벼락 부자처럼 나타난 기적이 아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전국적인 누적 발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K3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라지 랭귀지 모델 업체들의 모델 규모, 성능, 가격 면에서 미국의 선두업체들의 전반적으로 따라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중국의 혁신 속도가 시장의 재평가를 강요하고 있다. 자, 중국의 최고 AI 연구소들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에 발맞춰 나가는 능력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대폭 할인, 치열한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문샷은 이러한 모델을 완전히 거부하고 K3 API 가격을 갖다 프리미엄으로 책정되고 있다. 지금 현재 클로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4.8 수준에 한 60%에 해당되고 있지만은 GPU GLM 5-5.2와 같은 국내 경쟁 제품보다는 2배에서 3배가 더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많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도 이렇게 되면은 AI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I 밑에 있는 반도체 있죠. 자, 그거 자체는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를 갖고 있는 AI 그 모습 속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들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D은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만선을 돌파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한국 증시가 급락한 후 반등할 준비가 됐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리그룹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주간의 한국 경시를 강타한 급락세가 곧 반전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한국의 주요 증시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로서 6월 22일에 사상 최고치에서 28%가 하락했다. 월요일에도 추가로 4.5%가 하락했지만은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월요일에 보고서에서도 시장의 역품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의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회복세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의 목표 가격을 만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지금 메모리 공급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의 주가 하락은 시장 전반의 차익 실현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서 잠재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2025년도 주요 증시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2010년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 두 대형주에 대한 집중 현상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투기적인 형세로서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인공지능 유망 기업에 레버리지 투자를 집중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중의 하나를 부추긴 투기적인 거래붐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레버리지를 하는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이 더 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털려나갔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그룹에 따르게 되면은 5월 27일에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한국인 개인 투자가들은 순매수 한 14조 원을 갖다 기록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2조 원을 냈다, 매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분부터 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앙은행이 2023년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니까 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상당 기간 웃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물건은 다 털렸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금리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이 갖춰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안경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에 따르게 되면은 메타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안경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 기회를 활용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 주가 825달러로 제시되고 있는데,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28%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메타는 현재 대규모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주자로의 이점을 갖고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매출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플워치와 같은 수준의 보급률을 평균 판매 가격 ASP 한 400달러 정도로 가정하고 있을 때 몇 년 안에 140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매출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현재 6월 말에 최신 스마트 안경 라인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라인에는 메타 어드벤처리, 그다음 퓨리, 그래스바이, 카일리 이런 것들이 모델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비를 통해서 메타의 안경 착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제프리스에 따르기 때문에 이 안경의 일일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또한 지금 이제 최신 웨이블러 기술 제품의 생산 능력이 2020년도까지 한 2천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연동된 고부가 가치의 구독 서비스, 광고가 메타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마트 안경 그런 것과 연계된 상거래 수익화의 기회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의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점이 있는 것이 상거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에이전트의 AI가 검색에서 위임으로 전환된다면은 AI 안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사용자의 의도를 갖다가 파악해서 메타를 거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가 또 많이 붙겠죠. 제가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5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8명이 스트롱 바이고 39명이 바이,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한 820달러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미주오는 오라클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조에 따르게 되면은 해당 기업은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대비해서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큰 폭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목표 주가 320달러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164%의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의 뭐 2배까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라클의 주가는 당사 분석의 대상 기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위험 대비 수익률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주가는 동종업계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의 전환, 잔여 이행 의무의 질이라든지 자금 조달 전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가능한 모든 인프라 기업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에 따르게 되면 오라클은 현재 2027년도 지금 이제 난객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순이익의 14배 거래되고 있는데 동종업계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 부채 증가, 신용 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38%가 급락되고 있는데, 오라클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단기, 중기적인 촉매 요인으로는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용량의 수익화, 자, 완화되는 자금 조달의 부담, 그냥 초기 애플레이션의 재적 가속화,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잠재적인 신용 등급의 재평가 등이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44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3명이 강력 매수, 22명이 구매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은 이때 254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승폭이 한 100%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세일즈폴스의 AI 사업의 전환이 주가를 살린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세일즈폴스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이 사업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혁신이 더욱더 확실한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 투자를 갖다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 의견을 갖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세일즈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중심 시대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혁신을 거듭하고는 있지만은 에이전트 보스의 지금 현재 강력한 핵심 성과 지표, KPI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기적인 성장에 뚜렷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뚜렷한 성장의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주가는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또한 해당 주식에 지금 위험 대비 수익률 P 레이쇼를 잤을 때는 19배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사 서비스의 관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 연초 대비 한 34%가 이제 하락돼 있는 상태에 있죠. 자, 또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사업에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되고 있고, 작년에 이 고객 관리 지금 이제 CRM 회사는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일부 지원의 엔지니어를 갖다가 에이전트 폴스라는 AI 기반의 고객 서비스 보팀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지난달 AI 고객의 서비스 플랫폼인 핀을 갖다가 30억 달러 인수하는 등 신흥기술 초점에 상당히 광보를 맞추면서 광범위한 인수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 플랫폼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그래서 성장이 이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53명 정도가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3명이 강력 매수, 27명이 구매고 11명이 홀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한 251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확정하면서 8월 4일입니다. 수백만 주에 대한 첫 번째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물량이 또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요번에 엔진 점화 불량으로 인해서 발사 계획을 취소한 후에 이번 주에 스타쉽 로켓을 다시금 발사할 예정이 있다. 자, 스페이스X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스타쉽이 올라가야만이 그 다음부터 일단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도,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조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첫 번째 실적의 발표인 직후인 8월 6일에 두 번째 거래일에서 보유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9억 1,150만 주 정도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발표 직전에 10거래일 중에서 5일 동안의 IPO 가격보다 최소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감될 경우는 추가로 10%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을 본다면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고, 최근에는 회사 유통 주식의 3분의 1에 달하는 공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거래 가능한 주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주가 폭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은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는 X에서 올린 글에서 그들을 갖다 강하게 비난하면서 X에 대해서 상당한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의 생존 확률은 매우 낮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월요일 발사 직전에 취소됐던 팰컨9 로켓을 이용해서 다시금 스타링크 위성을 23개를 갖다 저궤도에 발사할 계획이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발사를 취소한 사례가 되고 있고, 스페이스X가 그래서 아무래도 엔진 전화 불량으로 인해서 발사를 중단한 후에 목요일에는 대형 스타쉽 로켓 발사를 다시금 재개할 계획이 있다. 자, 요거만 되면은 참 크게 문제 없이 전부 다 일단 숏스퀴즈도 당할 수 있다. 스타쉽만 계속해서 발사돼서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발사가 안 됐던 원인은 결국은 일부 엔진이 시동되지 않아서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작되거나 비행된 로켓 중에서 가장 큰 거대 로켓, 이것이 스타쉽이죠. 그 자체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야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타쉽이고, 마찬가지로 2028년도에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지구고 여기가 우주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스타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깔리는 데 필요한 것들 스타쉽 요걸 통해 가지고 이게 되기만 되면은 이제부터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큰 일단 로켓에 대한 그런 스타쉽만 일단 발사가 돼서 제대로 된 착륙과 이루기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미쯔호 같은 경우에는 외환동물 주식에서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어느 회사냐면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사료, 고양이 모래, 비타민 등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갖다가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0.43달러로서 시장 예상치인 0.24달러, 0.19달러 빗대했고, 매출 역시도 33억 6천만 달러로서 예상치인 33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죠.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7% 정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분기에 순매출 역시도 지금 이제 33억에서 33억 3천만 달러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 이 순이익이라든지 이비타 마진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의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자, 그 이유는 다른 업체들 있죠. 페코라든지 조이티스 이런 다른 업체들 역시도 부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가격의 상승,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비용에 민감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있고, 고가의 치료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134억 달러에서 135억 5천만 달러로서 여전히 일단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기 수익성, 탄탄한 현금 흐름을 전망에 대해서 확신이 더욱더 커졌다.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얘들이 내려갔던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주 전략가들이 CEO라든지 재무 책임자와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한 후에 그 기술안 보고서에서 본다면 추이가 보다 정상적인 연간 성장률 6에서 7%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지속 가능한 유기적 매출 성장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핵심의 수익 마진을 일부 희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이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추이 플러스 강화와 동물병원의 네트워크 확장을 꼽고 있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비용을 약 5천만 달러 절감하는 것, 그 다음에 스폰서 광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이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 상장 이후에 상당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IPO 가격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려동물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가 같이 붙어줘야만이 주가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